윤동주시를 해석하는 방법하고 이육사시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점은 요거예요. 부끄러움이 들어가면 윤동주야.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윤동주에게는 저항시의 그런 어떤 새로운 범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더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가해 사실이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내가 직접 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관자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 누군가가 나서서 막 그거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그 용기 없는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 내가 아니면 되지 하고 안심하는 그런 마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윤동주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뭘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다고. 근데 이 사람에게 부끄러움의 근원은 뭐냐? 만국의 현실에서 실천하지 않고 용기 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반성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육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쟁 의지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이니까 이분은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갈리는 포인트야. 아시겠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 해방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조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한번 불사르겠다. 자, 요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윤동주 시인이 우물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딱 들여다본다는 행위 자체가 성찰의 행위를 말하는 거야.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런 나를 생각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미웠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속에 비쳐있는 사나이는 화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화자 자신. 화자가 우물 안에 비춰지는 사나이를 봤을 때 첫 번째는 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사나이는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는 나약한 나의 모습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약한 나의 모습은 내가 싫어하는, 부끄러워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나에 대한 성찰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발견한 사나이가 하나 나오는데 마지막에 발견한 사나이는 추가가 됐어요. 여기 추억. 추억 속에 있는 과거의 사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가 아닌 부끄럽지 않았던 과거의 순수하고 양심을 지키고 있었던 나의 모습. 이상적인 나의 모습. 여기 있는 사나이와 여기 있는 사나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다 보니까 부끄럽지 않은 나를 회복하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형태의 시 여기 있어요. 쉽게 쓰여진 시.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로 시작하는 시예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 전문이 같이 연계될 수도 있지만 연계되는 포인트만 여기다 적어준 거야. 육첩방은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육첩방 남의 나라에 지금 화자는 유학 중입니다. 근데 이 육첩방 남의 나라에서 시 따위나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싫은 거야. 내가 해야 될 건 시 따위나 쓰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나가서 애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첩방 남의 나라에서 시 따위나 쓰고 있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부끄러운 나. 세무친 건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 근데 이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나는 한편으로는 슬픔을 느끼기도 해요. 여기서 믿기도 하지만 연민의 정서를 느낀다고 했잖아. 니네 생각을 해봐. 아,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게 지금 안 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너무 막 화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 자기 애잖아. 자기 애. 애증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 분명 나한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원래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나는 나에게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윤동주 씨는 분열된 자아가 나온다가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늘 항상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거야.
이런 내가 나에게 왜 눈물과 위안을 하는지 요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슬프기도 하고 그래 애썼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라고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결국은 다 윤동주 자신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한다는 건 너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분열되어 있던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화해를 하는 거. 여기 화해 코드, 여기 화해 코드. 아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다 보니까 부끄럽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화해를 한 것처럼 악수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화자의 태도가 일치해서 같이 나옵니다. 또 어떤 시에서는 이렇게도 나와. 어떤 방에 들어갔어. 내 안에는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나를 닮은 또 다른 백골 같은 나가 있어. 또 다른 나가 나온다. 윤동주 시에서 그 또 다른 나는 둘 다 나의 모습인데 하나는 내가 긍정하는 나, 하나는 내가 부정하는 나. 요거가 출제 요소입니다. 자, 책을 보세요. 25쪽. 자, 첫째 줄에서 삼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야. 우물 안에 비쳐있는 자신을 홀로 가만히 쳐다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아 성찰. 근데 그 우물 속에 펼쳐진 풍경들이 있거든. 달, 구름, 동그라미 쳐보세요. 달, 구름, 바람. 우물에 비춰진 이 자연들, 풍경들 너무 아름다운 거야. 자, 아름다운 우물 속 공간이야. 화자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근데 우물 밖 세상은 화자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아니죠. 일제강점기 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꿈꾸는 아름다운 공간이 그 안에 펼쳐져 있는데 문제는 우물 속의 아름다운 풍경과 한 사나이는 어울리지 않아. 부조화. 부조화. 2년과 3년에 우물 속의 아름다운 풍경과 밑에 나오는 화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책에다 표시하세요. 이유는 아름답지 못한 나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풍경에 딱 비추는 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사나이는 사실은 화자 자신이거든요. 자신을 제3자화 시켜서 객관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미워져 동그라미 치세요. 미운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 식민지 현실에 나약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미워져서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엾어집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화자의 정서를 찾으셔야 됩니다. 밉다, 가엾다, 정서 변화. 근데 이 정서가 변하는 과정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자,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첫 번째 시하고 이 시의 공통적인 요소 찾았어요. 선생님 필기해주지 않았지만 모란이 필기까지는가 이 시의 공통점, 표현상의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부사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이 시에도 부사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홀로, 가만히, 어쩐지, 다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작품을 비교대조한다 그러면 작품의 성향은 달라요. 작품의 성향은 다르지만 표현적인 요소에서 공통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미워져 돌아가고요. 미워져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집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연민 그리고 사랑, 그리움이 반복되는 거 뭐라고요? 갈등, 성찰, 애증. 화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미상관인데 변형된 수미상관이야. 2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지막에 다시 나와 있어요. 우물 속에는 변형된 수미상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여전히 우물 속의 풍경은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어울리지 않았던 한 사나이에서 이제는 이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리는 추억처럼 사나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 풍경과 어울리는 사나이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나이는 앞에 나와 있는 사나이가 아닌 화자가 본연의 자신의 그 순수한 이상적인 양심적인 참된 본질적인 자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분열된 자아가 화해했음을 의미한다. 연계작품 뭐 있다고요? 쉽게 쓰여진 시 악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수. 그 다음 파아란 보세요. 파아란. 자, 파란이 두 번 나왔어요. 원래는 파란이 맞는 거예요. 시적 허용입니다. 글자 수 늘린 거 시적 허용도 있습니다. 파아란.
자, 단축키 1번.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적 갈등. 자,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증 동그라미 치세요.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 줄쳐.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뭐였어요? 추억처럼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갈등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자아를 나타내는 시어 사나이입니다. 우물에 비친 화자. 현실에 줄치세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초라한 현실적 자아. 자, 이 초라한 현실적 자아와 반대되는 건 뭐라고요? 참된, 본질적인, 이상적인. 자, 이런 자아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 시가 있습니다. 밑에 적으세요. 길.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길 적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길. 자, 무언가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첫 구절이 잃어버렸습니다. 적으세요. 제목, 길, 잃어버렸습니다. 자,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어디를 나갔다? 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되는 과정을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의 시를 썼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길이라는 시하고도 연계될 수 있다. 그 다음 자아 성찰 과정의 형상화. 형상화 동그라미 치세요. 구체적 행동을 통해, 자, 구체적 행동 뭐죠?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내적 갈등과 자아 성찰의 과정을 형상화시켰어. 그래서 화자가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는 뭐라고요? 우물이라고요. 우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울 적으세요. 이상의 거울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엔 내가 있다. 근데 그 거울 속에 나는요. 듣지도 못하고 악수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우물은 나의 그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성찰의 매개체라서 결국 화해까지 갔잖아. 근데 이상의 거울은요. 결국은 화해하지 못하고 단절돼요. 그래서 이상의 거울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남과 단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 왜냐면 거울 안에 내가 있는데 거울 속에 나한테 내가 악수를 청한들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악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야. 얘들아, 거울은 거꾸로 보여주잖아요.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열된 자아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가 소재에서는 우물과 거울이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데 우물은 결국 화해까지 갔어. 근데 이상의 거울에서는 분열된 자아가 화해하지 못했다. 화자의 태도,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서술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번 보세요. 자, 화자의 이동 맞죠? 상호퉁이를 돌아 우물에 가서 계속 들여다봤어요. 종결어미, 경어체, 씁니다. 비읍니다. 종결어미, 경어체, 비읍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식구 반복했고요. 심리 부각합니다.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 다음 색채 이미지, 파란 있었죠? 시적 커요. 과거 현재 대비는 없습니다. 대비 X 5번. 자, 그 다음 2번 홀로 가만히. 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외로움 아니고요. 홀로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가 뭐라 그랬죠? 자아 성찰.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 그 다음 가만히, 조용히, 은근히, 조심스러운 동그라미. 그 다음 어쩐지 모르겠다, 불안한 동그라미. 다시 반복함으로써 이전 상태로 들어갔다. 이전 상태 동그라미. 그 다음 추억처럼 우물에 비친 사나이가 과거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에 부끄럽지 않은 나.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보기 잘 읽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이 시를 읽기 전에 먼저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자, 1번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서 우물은 줄치세요.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하는 공간이다. 줄치시고 그 다음 우물 속에 들어있는 자연은 자연 동그라미, 지향 동그라미. 화자가 지향해온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 이상적인 곳, 아름다운 자연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 이시 가장 큰 포인트죠. 성찰 동그라미. 그 다음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화상이라고 나왔니? 내 건 자상화라고 나왔지. 자화상으로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의 탐구를 끝냈다? 아니, 존재의 탐구를 끝낸 게 아니라 자신의 순수했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탐구, X. 그 다음 추억처럼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남겨있다. 4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광야.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까마득한 날, 동그라미.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까마득한 날, 태초에 아주 먼 옛날.
하늘이 처음 열렸다. 자, 천지가 개벽했어요. 천지 개벽하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들렸으랴? 서리법입니다. 자, 광야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광야의 원시성, 아주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광야, 원시성.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리고 있다. 자, 화리법 쓰였습니다. 이연에서는요, 천지 개벽하는 모습이에요. 역동적. 화리법의 효과, 역동적.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리고 있습니다.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다. 줄치세요. 자, 차마 이곳 광야를 범하지 못할 정도로 광야는 신성한 곳이었다. 신성함. 신성함. 자, 1년에서는 원시성, 2년에서는 신성함, 1년에서는 서리법 쓰였습니다. 2년에서는 화류법 쓰였습니다. 자, 끊임없는 강음을 광음, 세월.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구 줄치시고 세월의 흐름, 추상적 대상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 형상화.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선생님 여기 예문 써줬습니다. 자, 이거 앞에 고고 문학 할 때도 했던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싹둑 자르겠다. 밤이 추상적 대상이야. 그 다음에 남은 흥을 싣고 흥이 추상적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추상적 대상을 싹둑 잘라서 붙인다. 흥을 싣고 온다. 백발 늙어가는 거죠. 자, 이거 탈로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은 거야. 세월 가는 세월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시조 세 작품이나 지금 표시해줬어요. 시조는 뭐가 연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한 30편 정도 알아야 되니까 자주 인용되는 것들.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할 때. 자, 요거는 이별의 정환이요. 황진이의 시조는 이별의 정환. 자, 첫 번째 시조 이별의 정환이고요. 두 번째 시조는 풍륜. 자,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시조 탈로가는 얘들아 탄식한다. 늙어가는 것을 탄식한다. 근데 이게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세월이 흘러가는 거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거든요. 늙어가는 거 결국 막을 수 없고 죽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다면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좀 재미있게 받아들이려면 웃음의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해학적 요소도 여기 들어있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어찌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시조 기억하세요. 새 작품. 1학년 과정에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면 이제 연군 지정 나타내는 거, 일편단심 나타내는 거, 그것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역사의 시작. 강물은 보통 역사, 문명 등을 상징합니다.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3년의 역사의 시작. 1, 2년은 역사 시작 전. 역사 시작 전 광야의 속성은 오래되었다. 원시성. 아무도 이것을 침범할 수 없었다. 신성성. 자, 지금 눈 내리고 지금 현재.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오면서 눈, 부정적 상황,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매와 향기. 자, 매와 향기는요. 뭔가 이 광야가 시련이 맞닥뜨려져 있는데 뭔가 희망의 기운이 막 넘치는 거야. 고고와 매화의 특징, 고고함, 강인함, 매화의 속성. 고고하고 강인한 매화 향기가 이렇게 쫙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밝은 조국의 기운이, 광복의 기운이 광야에 지금 쫙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줄치세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씨앗이 희생양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자기 희생 의지를 밝히는 거고요. 뿌려라 명령형.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형을 쓸 때에는 강한 의지를 드러낼 때.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 명령형. 자, 종별 표현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건 모의고사 출제 유형은요. 해석 문제라고 했습니다.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선지에 나와 있는 명령형 어미가 쓰였는지 도치법이 쓰였는지 근데 그 효과까지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효과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명령형 어미 화자의 강한 의지. 자, 다시 청고이디의 미래입니다. 미래 청고이디의 조국의 미래 언제냐. 내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서 해방된 조국이겠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겁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화자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조국 강복이 된 미래라면 우리를 이끌어 나갈 민족의 지도자. 만약에 조국의 미래에 광복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광복을 안겨다 줄 사람. 다 상관없어요. 자,
자,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어떤 광복의 기쁨을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나는 지금 뭐 하겠다? 희생하겠다. 자, 그런 이런 이육사의 의지를,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세 작품이 있다고 했어요. 네, 요거는 배웠어요. 절정. 그러니까 어디에도 바람발 제껴 디딜 곳 없고 기도할 곳 없는 극한적 한계 상황. 여기서 말하는 절정은 극한적 한계 상황이야. 적으셔야 돼요. 극한적 한계 상황의 절정. 극한적 한계 상황은 일제강점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극한적 한계 상황의 절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강철 같은 의지로 버텨내겠다. 극복 의지야. 극복 의지. 현실 극복 의지가 여기서 명령형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절정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며 극복해 나가리라. 마지막 구절.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구절이고요. 교목이라는 시도 이렇게 나와 있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겠다. 거꾸러지겠다. 호수 속에 내가 빠져 죽겠다. 죽음은 뭐라고? 이육사의 희생 의지야. 근데 차마 그 어떤 바람도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나의 의지, 광복에 대한 의지, 그 어떤 시련도 외부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확신. 이런 뜻이에요. 구절만 알아놔도 낯선 시 풀 수 있다. 자, 문제 1번 단축해 볼게요. 1번. 자,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광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을 뜻하는 시어 뭐예요? 눈이에요. 그 다음에 역동적 이미지는 뭐예요? 화류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간의 흐름이다. 나머지는 없다. 그 다음 넘기세요. 자, 거기 또 이육사 시의 특징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육사의 이런 시하고 가장 또 비슷한 시가 저거 시문의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 적어 놓으세요. 자, 그날이 오면 어떻게든 내 한 목숨 다 바쳐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리라. 잘 적어놔. 그날이 오면. 그래서 내 몸에 가죽을 다 벗겨서 북을 만들이라. 내 두개골이 다 깨져도 종을 치리라 하는 거 요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시입니다. 자, 1번 매와 향기 암울한 조국의 시대 현실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X. 그 다음 2번 선구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가난한 노래의 시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뜻. 선구자적 의미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얘기했던 시문의 그날이 오면에서도 선구자적 삶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뻐서 다 같이 조국 해방을 외치면서 기쁨에 겨워할 때 내가 가장 앞장서 나가겠다는 이런 말 나오거든요. 앞장서서 나가겠다. 그 다음 참모이디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조국 광복을 성취할 수 있는 인물 우리의 지도자. 그 다음 목놓아 부르리라 기쁨을 고가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던 김영랑 시인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시 중에 하나예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근데 이 강물이 어디에 흐르냐면 내 마음에. 앞에다 추가해 보세요. 끝없는 앞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그럼 이것도 추상적인 내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 동그라미 치세요. 지향 적으세요. 화자가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고요, 평화, 아름다움. 김영랑은 다 똑같아. 평화, 순수, 아름다움.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우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고 있네. 자, 내 마음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 내 마음에 고요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 자, 답은 4번입니다.